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예, 잘 지내십니까? 예, 날씨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예, 오늘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오늘이 지금 수요일인데, 예, 오늘 뭐 영상 17도까지 지금 서울은 올라가네요. 예, 날씨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예, 이렇게 그 날씨도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봄날씨처럼, 예,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따뜻한 봄 기운, 예, 가득하시기를, 예, 좀 저도 간절하게 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봄 날씨는 따뜻해졌는데, 예, 지금 부동산 시장은, 예, 지금 많이 좀 어수선합니다. 예, 많이 어수선해요. 예,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뭐 최근에 뭐 이사 대책도 나오고 뭐 3기 신도시에 대한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앞으로 이제 올 3월이죠. 3월 이후에 좀 아파트 가격에 대한 향방, 아파트 가격에 대한 뭐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3월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좀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좀 집을 못 샀던, 그 다음에 최근 몇 년 동안 집값 상승기에 있어서 시장 참여를 못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박탈감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요즘 벼락거지라는 얘기도 있고요. 왜?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내 자산 가치는 쪼그라든 거죠. 예, 참. 저도 이렇게 많은 상담을 하면서 요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래도 일단 저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항상 뭐 정확한 데이터, 예, 정확한 팩트를 놓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니까 좀 오늘 내용들도 좀 여러분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면 전망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신문 한번 볼게요. 신문 한번 보면, 자, 2021년 1월 21일 날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제 무주택자 LTV 완화, 예, 지금 한 달 반 전이죠. 예, LTV 완화 9억 이하까지 10% 완화. 3월 달에 이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이 나오거든요. 3월 중순 이후에.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1월 달에 발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뭐 투기 지역, 투기 가열지구도 마찬가지죠. 뭐 추가로 해서 이제 60% 정도. 그 다음에 조정 지역도 추가로 하면 70%까지, 예, 70%까지 지금 이제 가격 상한도 좀 높이들이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아파트의 뭐 이제 주택에 대한 지금 이제 그 LTV 지금 대출 상한선이 좀 높아질 거다라고 좀 나왔었거든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보시면은 투기 지역 같은 경우가 60%, 예, 그 다음에 지금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70%까지 지금 상향을 해준다라고 나왔는데, 그 지금 그 기준선이 되는 게 사실은 6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6억 원 이하 주택.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6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투기가열지구죠. 예, 투기가열지구입니다. 투기지구도 있는데, 자, 투기가열지구 같은 경우는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원래는 LTV 여러분 9억 이하면은 40%인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50%였어요. 50%. 근데 이거를 9억 원 이하로 이제 상향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추가로 10%를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예, 조정 대상 지역은 여기다 플러스 또 10%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죠? 요런 내용이었다고요. 자, 요런 내용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이후에 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 이후에 이 기준선, 그러니까 주택 6억 원 이하 이 기준선에 관한 상향은 없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내용을 보면, 청년 무주택자,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청년 무주택자에 보면은 이제 LTV가 이제 40%에서 60%로 완화를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대출 소득 기준, 그러니까 DSR이죠. 예, 대출 소득 기준을 손질을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등 투기 지역, 투기 가열 지역에서 40%로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그 다음에 비율을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 6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나와 있다라고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년층과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 LTV나 DSR 10% 추가 허용 등의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0%포인트가 이제 가산이 되면
투기 지역이나 투기 가열 지구 같은 경우가 LTV가 40에서 50,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50에서 60인데 50에서 60으로 지금 상향되는 겁니다. 예, 10%가 상향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여기 지금 1월 달에 나온 내용이 좀 틀려지죠. 다만 투기 지역, 투기 가열 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 조정 대상 지역은 5억 원 이하 주택이 주된 대상이다라고 좀 약간의 좀 이렇게 뉘앙스가 좀 많이 틀려졌습니다. 어찌됐든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LTV가 10%가 추가로 좀 상향되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추가로 10%가 한 6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투기 지역, 투기 가열 지구는 LTV 60%까지 상향이 되는 거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LTV 70%까지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 지금 상향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됐든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 도심의 주택 평균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서울 도심의 주택 평균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에 대한 상한선도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금액에 대한 상한 가능성도.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자료를 하나 제가 좀 만들어 놓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 3월 이하, 지금 이제 이 기준선에 대한 상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3월 이후 9월 이하 아파트가 사라진다라는 지금 이 주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LTV나 DTI가 이제 상향이 되게 되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근데 상향이 되는 거는 사실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최근에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서 특히나 아까 지금 그 이제 보도 자료에서 이제 보셨듯이 이제 청년층이라던가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대출이 너무 안 나오니까 집을 못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어떤 식으로든 완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LTV가 일정 금액 이하에서의 상향은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3월 지금 현재 있는 지금 담보대출 이제 비율을 보면요. 자,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가열 지구가 있는데, 투기가열 지구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가 투기가열 지구고, 뭐 수도권 지역에 대부분의 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지역도 투기가열 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도 있고요. 자, 이게 이 각 규제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예, 규제 지역에 따라 틀린데, 일단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9억 이하는 40%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9억 초과분 같은 경우에는 20%가 나오고, 그러니까 얘는 구간이 9억에서 15억이죠. 그죠? 9억에서 15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억 초과 같은 경우는 안 나옵니다. 대출이. 예, 근데 여기서 서민 실수요자는 그동안 10%를 우대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여기에 10% 더 추가적으로 더 상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나온 내용들이요. 예, 이러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이제 30%입니다. 예, 그러니까 투기 가열지구보다는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가 약간 그 주택 이제 대출 한도는 좀 늘어나 있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을 한번 보면, 그럼 서민 실수요자 요건이 어떻게 되냐. 서민 실수요자 요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주택자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이제 청년층이 하나 더 가겠죠. 아까 보도자료처럼. 그죠? 그 다음에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생애 최초 구입자 9천만 원. 이것도 소득 요건도 최근에 이거 추세를 봤을 때요. 최근에 추세를 봤을 때 완화될 가능성이 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앞으로 이제 새롭게 나온 3월 중순 이후에 새롭게 나올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예, 요거 한번 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주택가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주택가격도 지금 상향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한도도 상한이 되고, 예, 주택가격도 상향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왜?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서울의 아파트 한번 볼까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보면요. 그냥 마지막 것만 보죠. 뭐 딴 거 볼 거 없이. 얘는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보수적이죠. 예. 얘는 지금 서울의 2월달 지금 평균 매매가예요. 예. 중위 매매 가격이 아닌 평균 매매가가 9억입니다. 9억. 예. 평균 매매가가 9억이에요. 평균 매매가가. 자, 얘는 지금 KB 부동산 리브운에서, 그러니까 민간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민간에서 조사한 내용이랑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정부에서 조사한 내용이랑 많이 좀 이제 좀 갭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요, 작년에 9월 달에 벌써 10억이 넘어갔어요. 작년에 9월 달에. 예, 작년에 9월 달에 벌써 10억이 넘어갔다는 거죠. 지금 어떤 분들이 지금 가장 문제냐면, 내가 만약에 주택을 사는 차주로, 내가 주택을 사는
이제 실수요자로서,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이제 차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차주로서의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돼요. 그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예, 특히나 앞으로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렇겠죠. 그죠? 얘가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돼요. 근데 대출이 안 나와서, 대출이 지금 너무 한도가 적잖아요. 예, 대출이 안 나오니까는 주택을 못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자,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에 지금 민간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벌써 작년에 지금 평균 매매가가 10억이 넘었는데 6억 이하로 이 기준점을 잡는다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 앞으로 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과한 처사라는 거죠. 너무 과하죠. 그죠?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가격 상승의 이 기준점에 대한 상향도 지금 6억에서 9억으로 기준점에 대한 상향도 저는 사실은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가능성은.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물론 나와봐야겠는데, 그냥 지금 서울에 지금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인데 기준점은 그대로 놓고 뭐 대출 한도만 늘려준다. 서울에 사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6억 이하짜리 아파트가 뭐 많이 있습니까? 그죠? 예, 많이 없잖아요. 예, 많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게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나 정말로 이 시장에서 소외됐던 분들을 소외됐던 분들을 위해서라면 좀 상향은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죠? 예. 계속 집값은 어찌됐든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요건, 지금 주변 여건들이 그렇잖아요. 주변 여건들이 지금 뭐 신도시도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신도시도 지금 이러고 돼 있고. 그러니까 주변 여건들이 지금 이런데, 예, 주변 여건들이 지금 이런데, 지금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예, 뭐.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보면요.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보면, 이 무주택자라든가 이제 청년층 있죠. 예, 무주택자라든가 청년층, 예, 청년층 같은 경우에 지금 LTV 9억 이하에 대한 상향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물론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이거와 상관없이 어찌됐던 중저가 지역,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LTV가 상향이 된다. 그 다음에 DSR, 그러니까 총 부채 상환 비율이 좀 완화가 된다라는 거는요. 중저가 지역에 대한, 이 중저가 아파트 지역에 대한, 특히 저가 아파트에 대한 그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이런 데는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또 이제 9억 이하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하겠죠. 만약에 LTV 9억 이하로 상향이 된다. 그러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9억 이하짜리 이제 아파트가 어떻게 돼요? 소멸되는 겁니다. 아파트가. 9억 이하 아파트 같은 건 점점 소멸되겠죠. 왜? 9억 이하까지 상향선으로 놓고 그 다음에 LTV를 60%까지 하면 대출은 그래도 막 60%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요자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 9억 이하 아파트는 점차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소멸될 수밖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LTV가 뭐 9억 이하가 아니라 기준점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유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유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선을 지금 유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 대체재 수입은 증가할 거 아닙니까? 아파트보다 가격이 싼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세대라든가 이런 것들, 아파트 대체재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할 거 아니에요. 왜? LTV 한도가 늘어났으니까. 아파트 못 사니까 대체재라도 사야죠.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 도심에 지금 그 빌라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 서울 도심에 지금 빌라 소유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많아졌습니까? 아파트는 못 사니까 빌라 사는 거 아닙니까? 다세대라든가. 그죠? 이거라도 갖고 있어야 서울에서 생활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아파트 대체재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LTV가 완화가 된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가격이 싸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주택 가격이 낮은, 예, 주택 가격이 낮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수요들이 어마어마하게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수요들이. 대출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서울 도심권의 다세대주택 가격은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다세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역을 사야 돼요? 역세권 지역이나, 그죠? 다세대 아무 때나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그러니까 집중자성이 좋은 역세권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라던가 이런 지역에 좀 매입을 해 놓으시면 나쁘지는 않겠죠. 너무 여유 자금이 적으신 분들은 이거라도 매입해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다세대가 오르면 또 뭐가 오르냐? 다세대를 지을 때 원재료가 되는, 그러니까 다세대를 지으려면은 그
원재료가 되는 단독이나 다가올 때 가격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럼 얘네들이 오르니까 또 얘네들도 오르고, 또 얘네들이 오르니까 또 얘네들도 오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어찌됐든 지금 뭐 3월 중순 이후에 나온 이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봐야겠는데, 지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9억 이하로 이제 상향 가능성은 좀 저는 좀 있어 보인다. 근데 9억 이하로 상향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그러면 이제 6억짜리 아파트, 지금 6억 밑에 아파트 저번에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2020년 19년 말에 다 경험해본 거 아닙니까? 6억 이하 아파트를 다 6억 넘어갔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어찌됐든 또 한도가 늘어난다는 거는 6억 이하 아파트짜리가 다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올라가 버리면 점차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하급지에서 가격을 점점 계속 지지를 해주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주택자나 청년층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피려면요. 서울의 평균 매매 가격이 아까 민간에서 조사한 건 10억이에요. 그죠? 그럼 사실은 기준점 상향, 이 기준선을 상향을 안 하고서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죠? 예, 그러니까 차주로서 내가 대출 상환 능력이 되는 사람들한테도, 되는 사람들한테는 어찌됐든 대출 한도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서울의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인데, 그러니까 현실적인 도움이 되려면은 그거는 상향이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예. 물론 지금 정부 정책과는 약간 좀 틀리겠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관심 가지셔야 되는 게 3월 중순쯤에 좀 발표가 될 거예요. 아마 다음 주나 뭐, 다음 주 정도에 좀 발표가 되겠죠. 예. 다음 주 정도에 발표가 돼.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한 가지 바라보셔야 할 어떻게 보면 터닝포인트입니다. 터닝포인트.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요. 예, 다음에 또 이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나오면 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 하는 거 아시죠? 예,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이제 뭐 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이제 부동산에 대한 소통에 대한 장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이제 부동산 고민 톡톡이라는 예, 지금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퇴근길에 여러분들 하루에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되는 부동산에 대한 이슈를 정리를 해드리는 퇴근길 부동산 뉴스를 월, 화, 그 다음에 목, 금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이번 주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가 라이브로 하니까요, 이제 와서 좀 이렇게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도 문의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늘도 활기차고, 예, 밝은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